사회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호족들이 힘이 셌으나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광종 때 노비왕건법을 실시함으로써 호족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과거제에 통과한 관리들이 문벌 귀족 사회를 이루면서 음서를 통해서 그 관직이 계속 세습되고 귀족을 이룩하면서 정권을 쭉 잡고 있었는데, 이 권력이 계속되면 심취하게 되고 심취하게 되면 사고를 치게 되는데, 결국 1170년에 무신난을 일으켜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자, 여기 사례를 보시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뭐 엄청 잘 꾸미고 잘 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이 엄청나겠죠. 이 사람이 정중부라는 무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신날을 일으킨 사람이죠.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동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정중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수염이 엄청 멋있게 났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김돈중이 술 먹고 심심하니까 수염을 태워서 엄청 화가 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무신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이 썼던 요 사치품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신사에 동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흐름이 나와 있는데, 문벌을 형성했다가 이 문벌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이자겸은 예종의 장인이기도 하고 특이한 건 인종의 장인이기도 하면서 할아버지이기도 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근친론이 이때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자겸이 이러니 왕의 할아버지이자 장인이고 장인인데 얼마나 힘이 강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진압시키게 되죠. 이때 소드마스터 척춘경이 등장을 해서 이자겸에 붙었다가 다시 인종에게 붙었다가 하면서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고 척춘경도 제거당하게 되죠. 이런 일도 있었고 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묘총의 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묘총은 스님인데 서경이, 여기 서경, 그 왕건이 서경을 중시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수도는 원래 개경이었고 서경을 중시하라고 했었는데, 묘총은 서경으로 천도할 생각도 했었고 천도를 하자 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 서경에서 본인이 난을 일으키게 되죠. 네, 이것을 김부식이, 아까 김돈중의 아버지인 김부식이 요 묘총의 난을 제압을 하고 삼국사기를 이때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문벌 귀족들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묘신정변을 한번 보시면 이소홍이 나이가 많은 무인인데 그 수바퀴를 한번 이 싸우는 그 대회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젊은 무인신 한내가 갑자기 너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수바퀴 못해 하면서 뺨을 그냥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인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무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젊은 무인신이 뺨을 때리질 않나, 아까는 그 수염을 태우질 않나,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고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칼로 잡은 권력이기 때문에 칼로 계속 무너집니다. 이방, 요게 이방, 정중부가 셋이 처음에 한 편을 먹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방이 이고를 죽이고 정중부가 이방을 죽이고 경대성이 정중부를 죽이고, 경대성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었던 그 무인인 것 같긴 한데 일찍 죽게 되죠. 뭐 독사를 당했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죽게 되고, 이민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민은 원래 요 친구들의 부하였는데 의종을 허리를 꺾어서 척추를 접어서 왕을 시해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 사람이 권력을 또 잡게 되고요. 또 최충원이 이민을 또 죽이어서 결국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요 최후, 최양, 최희까지 최씨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최후까지는 사람이 괜찮아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최양과 최희는 조금 뭐 능력이 부족했는지 요 김준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요 둘을, 요 최희를 제거하면서 최후의 부하였던 김준이 권력을 잡고, 이면은 김준의 양아들이었는데 김준을 또 죽이고 이면이 되었다가 아들한테 권력이 갔다가 결국 원나라에 항복하면서, 이때 강화도에 천도했었단 말이죠. 이때부터 강화도에 천도에서 원나라에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들은 권력이 약해졌으니까 다 이제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요 무인 친구들은 권력을 뺏기기 싫으니까 강화도에서 배중손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항쟁을 했다가 결국 뭐 원나라와 고려의 연합군에 멸망을 하게 되죠.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을 하지. 이 사람들이 무슨 원나라의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이라고 미화되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다. 사실은 뭐 이럴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중방, 최충원은 교정도강, 최후부터는 정방을 설치해서 권력을 유지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중방, 도방, 도방 뭐 이런 식인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방, 최충원이 교정도감, 최후가 정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신난이 일어나니까 그냥 뭐 누구나 그렇게 난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 10만 있으면 되겠네 하면서 여기저기서 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김보당의 난은 무신난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고요. 조이총의 난도 더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요 만적 같은 경우에는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노비도 나도 힘 있으면은 권력 잡을 수 있네 하면서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이 망소의 난도 일어나기도 하더라. 김삼이 효심의 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그런 난들이 되겠는데요. 망이 망소의 만적, 김삼이 효심의 난은 모신 때, 모신 집권기 때 일어나는 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자겸의 권력과 묘청의 난의 서경 세력을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과 대몽항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은 원나라 강력했죠. 중국도 다 멸망시키고 송나라도 멸망시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는데요. 중요한 인물은 우리는 강화도의 천도에서 8만 대장경을 이때 만들죠. 8만 대장경을 깎으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도를 했었고 전 국토가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동안 원나라가 들어와서 이때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랬겠냐는 것이죠. 이때 장군 살리타이를 죽인 김윤우라는 스님이 여기 계시네.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이를 격퇴 죽이고 격퇴를 시키게 되는 등의 활약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유린을 당하고 문화재도 많이 소실이 됐다. 황룡사 구축목탑이 이때 소실이 됩니다. 이거는 문화사 때 배우겠지만 선덕여왕이 만든 그 탑이 되겠고요. 초조대장경도 이때 소실이 되죠.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만들었던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몽골의 침입이 1차 침입부터 3, 40년간 계속 진행이 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원의 간섭도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풍습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정동, 행성 등과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고려의 정치에 간섭을 하려고 했었고 곡물과 몽골풍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조혼이 유행했다고 하죠. 이게 처녀들을 다 끌고 가버리니까 공녀로 끌고 가버리니까 이때는 빨리 결혼시켜갖고 안 끌려가게끔 일찍 결혼시키는 풍습도 있었고 이런 족들이 연지곤지 근데 뭐 연지곤지는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문화가 이때 많이 원나라의 문화들이 좀 많이 섞이게 됩니다. 호빵 같은 것들, 호주머니 같은 것들 다 원나라에서 온 거죠. 오랑캐 호자니까요. 자, 그리고 요런 이성육부였었던 요런 시스템도 이렇게 격화돼서 명칭이 바뀌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원나라의 힘이 좀 약해지면서 공미랑이 등장하게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원종 이후로는 다 충자가 붙는단 말이죠. 열충, 열선숙, 충, 해목정 뭐 이렇게 붙는데 공민왕부터 이제 원나라 풍습을 잘 받아들이지 않겠어 하면서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공민왕은 개혁 정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나라 권력기구를 폐지하고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기철이 있는데 기왕후의 오빠였죠. 원래 권력이 굉장히 강했고 왕들도 막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기철을 숙청해버리고요. 몽고풍을 폐지하고 관제를 복구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전민변정도감은 토지를 백성들한테 좀 많이 나눠주는 그런 정치가 되겠습니다. 귀족들한테서 땅을 빼앗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야, 모두 기뻐하였다. 전민을 그 주인에게 받아하니 좋아했다. 뭐 옛날에는 말도 안 되게 땅을 뺏고 뭐 이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숨어있는 땅도 찾고 하면서 이런 개혁 정치를 했었고 신돈이라는 승려가 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잘 이끌어 나갔다. 공민왕은 원래 개혁 의지가 많았으나 이 노국대장 공주가 출산하다가 죽은 이후에는 너무 상심이 큰지 좀 정신을 놓고 개혁 의지를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쌍성 총본관부도 공민왕 때 수복이 되고요. 여기에 있었던 세력가가 이자춘, 그러니까 이성계도 같이 개경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원래 원나라 쪽에 붙어 있다가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공민왕이 저렇게 개혁을 하니 고려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고려 말에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정몽주,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 최영 장군, 이성계 장군과 같은 신흥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온건파가 있고 온건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온건파 아니다 고려는 이미 끝났어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정도전과 남은 요 파가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태종이죠.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결국 급진파들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 말에는 이 왜구와 홍건적들이 위아래에서 막 엄청 고려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계속 침입하고 쳐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을 물리치면서 세력을 키워갔던 것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전투들이 있는데 이성계는 뭐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최영도 지지 않고 계속 다 격파 했으니 결국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방과 이고가 정중부에게 말하기를 난을 일으키자 해서 무엇인난이 이때 있었던 것이고, 자, 요거는 나는 군사가 위화도에 머물면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알고 있죠. 최영과 우왕이 여기 개경에서 이성계를 요동을 정벌하라고 보냈고, 이성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군대를 다시 돌려서 회군에서 이들을 제압하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 위화도 회군, 요 사이에 있었던 일 뭘까요?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은 이거는 2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이후에 2차 수신사, 일본한테 배우러 갔던 그 수신사에서 가져온 김홍집의 조선 책략이 되겠고요.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으로 인한 조약이 되겠고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조선 말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사비천도가 이루어졌다. 이거 삼국시대 백제의 이야기죠. 전민 변정 도감으로 땅을 백성들한테 많이 돌려줬다. 요게 맞겠네요. 이게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되겠고요. 이거는 시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거의 고려 말이잖아요. 1392년 때 조선이 탄생을 했으니까 요 사이에 공민왕이 있죠. 요 흐름을 그냥 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자면, 무신난이 일어났고 최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원나라가 쳐들어왔고, 이때부터 왕의 이름들은 충충충충충충충 열선수 쾌목정이었고,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일으켰었고, 하지만 노국대장 공주가 죽자 상심을 했었고, 남자들하고 자제의를 만들어서 놀다가 홍연한테 암살을 당했었고, 그걸 당한 다음에 우왕 때 위화도 회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왕, 공량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게 고려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5번. 자, 다음 문제. 고려사하고 이쪽 부분은 요 무신 정권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고려에서 요 시대 흐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 시기로 분류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신들이 100년에 걸쳐서 권력을 장악했던 요 시기에 대표적인 인물 활동을 조사해서 올려주세요. 라고 했고, 정중부, 최충원, 최후가 있고, 여기에서 무신난 중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되겠네요. 골품제는 신라고, 한인애국당은 독립운동단체가 되겠고요. 강화도로 옮겨졌다. 네, 맞죠? 그래서 최후가 강화도로 옮겨서 몽고의 항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그렇게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두산 전개비는 조선 축종 때 세웠던 것이 되겠고요. 남한대토벌 작전은 이것도 독립운동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기 문제가 되겠네요. 연표에서 오르게 고른 것은 왕이탄 가마가 보현원에서 무신난이 일어났거든요. 들고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문신과 황관들 모두 제거당했다. 50명도 또 살해했다. 정중부 이러면 무신난이 되는 것이죠. 자, 무신난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기주대첩 현종 때 일어났던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은 26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묘청의 난은 35년에 1135, 무신난은 1170. 자, 강화도 천도를 한 것은 최우가 되겠고요. 최우가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약간 최우가 요때 있었고 무신난은 요때 있었겠죠. 연도를 정확하게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요 흐름은 알지 않습니까? 문벌 귀족들의 요 횡포가 이자겸의 난으로 드러났었고 묘청의 난도 있었는데, 이때 김부식이 제압했고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무신난이 일어났고, 무신 그 세력 중에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해서 원나라에 항전을 했었고, 개경에 환도한 다음에 쭉 충충충충으로 지내다가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했었고, 이때 성장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이 위화도 회권을 거쳐서 조선을 세우게 된다라는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죠? 뭐였지 문제가? 자, 1170이니까 여기 다가 되겠네요.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